미국 정부는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며 상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밀 문서 유출이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문서 유출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외교 안보 담당자를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철통처럼 견고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They are one of our most important partners in the region. We have a number of shared valu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2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영향이 있을지 묻는 추가 질문에도 한미 사이 깊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관장하는 국무부가 말의 수위를 조절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면 기밀 문건을 작성한 주체로 지목된 국방부는 문건 유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건을 사진 찍힌 문서라고 부르면서 이 문건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밀 문서 유출의 규모와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가 하루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 interagency effort has been stood up with a focus on assessing the impact these photographed documents could potentially have on U.S. national security and on our allies and partners. 국방부는 이번에 공개된 문서가 고위급 지도자에게 최신 정보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과 유사하다면서 실제 기밀 문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동맹을 상대로 감청을 한 게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는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발생 초기부터 기밀 문서 유출의 피해자란 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오늘 출근길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까지 전국에 강풍과 천둥을 동반한 황사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승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날씨 무척 험난합니다. 특히 5년 만에 강력한 봄바람이 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벌써 영동지방은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순간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불면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위력이었던 지난 2018년 4월엔 첨탑이 무너져 내리고 지하철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금 동해안과 서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차츰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방에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 특히 강원 산지에서는 시속 110km 이상의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짧고 요란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비 양은 5에서 20m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문제는 황사가 섞여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금리는 3.5%인데요. 2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시장에서는 이 금리 그대로 유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 보유 운용 관련 기관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3%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했습니다. 인상 결정의 주요 요인인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2% 올랐는데 이는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었습니다. 또 올해 1, 2월 2달 연속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좋지 않은 경기 상황도 동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만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출하고 내수 경기가 동반 침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금리를 더 올리면 아무래도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이미 국내 제조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2곳은 적자를 내고 있거나 손익분기 상황에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미 간 금리 역전과 환율 불안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1.5%포인트로 2000년 10월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대낮 만취운전으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은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이제는 영정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는 배승아 양.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던 인형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애교 많고 밝았던 아이. 모두의 기쁨이었던 동생이 이제는 없다는 게 오빠는 믿기지 않습니다. 느리게 가는 차도 다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이게 사고가 나면은 결국 안전지대가 없는 거잖아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 배양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십시일반 모아 화환을 보내고 빈소를 찾아와 지키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일해주고 싶어서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다 왔어요. 손자들이 2학년, 4학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더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유족들이 배양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어렵게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서입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저희는 무조건 좀 강하게 처벌이 나왔으면. 승아 양과 함께 사고를 당한 3명 중 1명도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살인을 저지른 60대 운전자에게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이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가석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남편에 이어 아내 황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남편과 공모해 주범 이경우에게 7천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입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서는 한 여성. 이번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에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재력가 황모 씨입니다. 이경우에게 범행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 준 거 맞으세요? 앞서 남편 유모 씨에 이어 부부가 모두 구속된 건데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남편과 공모해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를 납치 살해해달라고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이경우에게 지난해 9월 2천만 원을 건네는 등 찹수금 명목으로 모두 7천만 원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남편 유 씨가 이경우를 만나 피해자 휴대폰에서 가상화폐 지갑을 확인했고 전화기는 아내 황 씨가 가져갔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부부는 살해 교사를 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들만으로도 이들 부부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범행 자체가 이들 부부가 가상화폐 코인이 폭락하자 밀영사 다툼을 이어가다 원한을 품고 의뢰해 일어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미 이경우 등 4명을 검찰에 넘겼고 이번 주 안에 이들 부부 역시 송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력가 부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